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승민 박상미의 고민사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다시 왔어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잘 지냈어요. 근데 저희 방송 제가 다시 듣기로 쭉 다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아. 네, 우승민 씨는 어떠셨어요? 예, 저도 뭐 좀 순위가 많이 안 올라가지고 네. 좀 아쉬워가지고 네. 예, 제가 그 네. 하트를 계속 좀 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또 그동안 홍보에 너무 또 미흡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젠 뭐 우리 방송 퀄리티에 자신감 있으니까 페이스북 통해서 또 열심히 홍보해 보도록 하지요. 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운로드, 댓글 달기, 별점 주기, 그 다음 뭐예요, 선배? 구독하기. 아! 네. 머리 좋다. 네, 요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멋진 손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스스로 셀프 소개군요. 네, 반갑습니다. KBS 리포터 김현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한테 정말 영양가 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신 누군가요? 저도 제가 소개하면 네, 되나요? 셀프입니다. 네, 저는 심리상담가 한혜연이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좋다. 오늘도 4시 앉으니까 진짜 좋네요. 네. 그러네요. 네. 우승민 씨,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 주제는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예고해드렸죠. SNS 상에서 네. 우리가 흔히 있는 고민들을 네.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우리의 공통점이 또 다 페이스북 친구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겪은 얘기도 있겠고, 또 보면서 안타까웠던 일, 뭐 또 SNS 통해서 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또 굉장히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네. 보지요. 우승민 씨는 그 SNS를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뭐 요즘은 또 네. 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있고 예. 네, 많은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 처음에 그 네. 싸이월드 아, 미니 홈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아, 아주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뭐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고 하다가 제가 그때 무릎팍도사 네. 할 때 자고 일어나니까 친구 그 추가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뭐 5,000명인가가 갑자기 친구 추가가 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우와. 싶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날 밤에 무릎팍도사가 1회 때 나왔을 때거든요. 아, 그리고 매회 지나니까 이제 하루에 막 10,000명씩 친구 추가를 막 들어오더라고요. 와.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 클릭을 못 하니까 또 안 받아주면 또 삐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토마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눌러놓으면은 자동으로 탁탁탁탁탁 계속 클릭이 되거든. 어, 그래가지고 샤워하고 오면은 혼자서 클릭을 다 해가지고 친구를 계속 다 받아주더라고요. 어머. 정말 그거는- 신세계네요. 예. 그럼 친구가 그때 왜 그때는 뭐 1촌, 2촌 뭐 이런 시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친구 몇백만 명씩 막 있었죠. 막. 세상에. 근데 네. 그때는 진짜 인기가 엄청났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 좀 약간 그 SNS 상의 이제 회의가 어떤 거냐면은 어? 이 보니까 별로 이제 친하지도 않고 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네. 친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약간 좀 변태들도 좀 많고 맞아.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씩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두다가 또 한창 또 미니 홈피가 굉장히 좀 이제 하락세를 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뭐 망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아, 그러다가 생긴 게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네. 트위터. 아, 예. 네. 트위터가 그 박명수 씨가 네. 같이 2시에 돼서 라디오를 하면서 네. 야 내가 아이폰을 샀는데 말이야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야 이거 트위터를 해야 되는데 니도 가입해라고 가지고 뭐 그때 박명수 씨 권유로 트위터를 가입하게 됐거든요. 이게 뭔지 그 전에 미니홈피랑 시스템이 너무 다르니까 그쵸. 뭐 어렵더라고. 핸드폰으로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입만 해놓고
뭐 안 했는데 이 트위터에다 글을 남기니까 네. 이게 네이버에 우승민을 치면은 그게 글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구진 글 같은 거 써가지고 막 기사가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을 또 해야 된다. 요즘에 유행이. 그 페이스북 전에 블로그 있었잖아요. 맞아. 네이버 블로그.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페이스북은 해보니까 이거는 미니홈피랑 비슷하구나. 이건 좀 내가 아는 거보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알 수도 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이게 뭔지 몰라고 나는 다 그거를 했거든요. 받아줬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더라고요. 알 수도 있는 사람. 그쵸. 한 명이라도 엮여져 있으면 알 수도 있는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초창기에는 친구는 하나도 없고 이 개판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이게 한 명씩 들어가서 다 삭제를 해야 되더만요. 맞아요. 와, 그래 지금도 제 페이스북이 개판이 돼가지고 지금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고. 예. 근데 어차피 전체 공개로 올리면 친구가 아니어도 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를 왜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일까? 이게 왠지 나이가 제가 한 살씩 먹으면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왠지 내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기 약간 싫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나도 아직 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 중에 그 페이스북을 가장 열심히 하는 남자들 연령대가 누군지 아세요? 10대들 아닙니까? 50대입니다. 50대요. 50대 그래요? 남성들. 페이스북에 계절마다 그 꽃 사진, 눈 내린 풍경, 그런 자연 배경에 특히 꽃 사진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이 50대 아저씨들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건 왜일까요? 왜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급속도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SNS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요. 그것도 짧게 잘 써야 돼요. 임팩트 있게. 근데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여성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나도 젊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우승민 씨도 같은 생각을 또 하셨네요. 요즘에는 또 인스타그램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페이스북은 네. 이 검색이 안 되거든요. 맞죠? 그쵸. 글 검색. 그러니까 해시태그. 박상미를 검색하면은 네. 박상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해시태그. 거기에 관계된 그건 안 나오더만요. 나 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설렁탕 치면은 네. 설렁탕 사진이라든지 그쵸. 다 나와요. 설렁탕에 관한 맛집 뭐 이런 게 저는 나오더라고요. 안 해봤어요. 그것도 독특하네요. 인스타그램이 오. 좋은 게 이 해시태그라고 해서 샵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색어처럼 설렁탕 이렇게 넣으면요. 그 설렁탕을 올렸던 사람들의 모든 인스타 사진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 불특정 다수더라도 좋아요 하트를 눌러줄 수 있는 거죠. 어머.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일반인들도 그래요. 네, 이렇게 사진 예쁘게 올려서 올리는 이제 여성분들 팬층이 굉장히 많아지죠. 페이스북이랑은 아주 또 다른 체제네요. 네. 요즘은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할 것 그렇죠. 같다. 확실히 많이 하고 페이스북보다 더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연동해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를 같이 눌러서 한 번에 네.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던 것들이 페이스북에도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오. 그러면 확실히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라고 네. 요즘 느끼는 게요. 좋아요 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게 네.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렇군요. 네, 페이스북은 천천히 많이 클릭을 해주신다면 네. 인스타그램은 정말 빠른 속도로 좋아요가 다 올라와요. 그럼 페이스북에 올린 걸 역으로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려야 돼요. 인스타그램 네, 가입하러 먼저. 가야겠네요. 네, 가입을 해주시면 박상미 교수님이야말로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고 사진 화질이 네. 인스타그램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페이스북은 약간 깨져서 올라오잖아요. 네네. 동영상 같은 것도. 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화질이 좋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딱 한 장만 올릴 수 있다는 게 메리트예요. 그래서 그 한 장이 또 줌이 안 돼요. 이렇게 좀 잡아당기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장에 임팩트 있게 인스타, 요즘에는 인스타핏이라고 네. 포토샵을 인스타에 딱 맞는 규격으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포토샵조차 인스타에 다 맞춤형. 야, 한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네. SNS 하는 시간 좀 줄여야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 가입하러 가야지. 그쵸. 이런 마음이 막 인스타는 또 들어요. 완전히 다르니까요. 우리가 왜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SNS를 떠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 좋고 또 더 많이 받고 아침에 싶고 일어나면 좋아요부터 확인하죠. 몇 개나 올라가 있나. 심지어 자다 일어났을 때도 자다 일어났을 때도 새벽에도 시간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우리 왜 이런 걸까? 글쎄요. 왜 그런 걸까요? 페이스북. 제가 예전에 트위터에다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외로워. 그래서 트윗질.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외로우니까 안 외로운 척하고 네. 계속 이게 이 SNS 상에 항상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자기가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맞아요. 그렇게 글을 올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외롭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으로 외로움을 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롭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으로 외로움이 해소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SNS로. 그리고 그런 거로는 나의 외로움이 전혀 해소가 안 제가 되는 무슨 일이 사람들이 생기면 있죠. 항상 왜 그런지 좀 분석을 하는 주의거든요. 네, 맞아.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도 왜 그런가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네. 이 페이스북질을 해가지고 뭔가에 그 자기가 재미를 느껴야지 네. 그걸 계속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쵸. 맨날 글 올리는데 좋아요 아무도 안 해주고 맞아. 댓글도 안 달리면은 자발적으로 그냥 에이 안 해야지라고 안 하게 됩니다. 맞아요. 외로워서 그러니까 들어오게 됐는데 더 인스타그램을 외로워지는. 해보니까 음. 화질이 좋지 않습니까? 네. 사진 화질이 좋게 올라오니까 네. 여기 몸짱들이 아. 몸짱질을 하더라고. 몸짱질을 얼짱질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은 이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뭐 남자들 막 무슨 대왕자 이런 거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눈요기 거리가 되니까 그 앉아서 생각 없이 이 여자 예쁜데 오빠도 좋아요 누르잖아요. 저는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나는 아기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아기 사진이 유포되거나 할까봐 거의 저 친구 공개로 돼 있거든요. 다. 근데 보니까 야 진짜 못생겼는데 뭐 그 막 이렇게 몸짱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는 거 여자분들이 좋아요가 막 몇천 개 있잖아요. 4,000개. 이야, 연예인. 예, 엄청나더라고요. 맞아. 파워가. 맞아요. 요즘에 얼굴 예쁘게 올리고 이제 몸 멋있게 올려가지고 이제 그 좋아요 수가 몇천 개가 되니까 그런 거에 재미 들린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같은 나이대인데도 그런 게 영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그게 재밌고 다 거기서 이렇게 즐거움이 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SNS 이런 거 자체에. 그죠? 그런 성격적 특성이 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SNS를 하는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다. 네. 뭐 SNS 하는 사람들은 더 뭐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더 소극적인 사람들이다. SNS 활발하게 하는 사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개인마다 SNS를 활용하는 목적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목적이 다르죠. 네, 외로워서 하는 사람 있고 또 그냥 일상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척하지만 자기 홍보용으로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또 뭐 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 수집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네. 저도 사실 그 케이스에 속한 저도 그 부분이 좀 케이스가 있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목적대로 잘 이용하고 있다면 네. 참 좋은 수단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앉아서 몇천 명의 친구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사실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굉장한 저도 일이죠. 한류 논문 쓰면서 제가 해외를 직접 다니면서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 사실 비용이나 시간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쵸. 근데 페이스북 통해서 15개국의 친구들한테 왜 좋았어? 뭐가 재밌었어? 뭘 느꼈어? 뭐가 싫었어? 이런 설문조사를
정말 실컷했어요. 어. 네.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하러 제가 직접 그 나라 가면 얼마나 돈이 들어요. 그쵸. 근데 페이스북 메시지 통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곳이구나를 맞아. 느낄 때도 있지만 거기서 정말 온갖 별의별 음. 오프라인에서 겪지 않을 맞아요. 일을 겪기도 그렇죠. 하죠. 네. 연예인이라면 훨씬 그거 심할 것 같은데 우승민 씨는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젊은 여성 팬들 이런 뭐 사례 없나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이런 여행을 가면은 네. 일본인이 많이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곳을 한국인이 따라가거든요. 아, 예, 일본인들이 많이 가는 곳, 조용하고 좀 잘 돼 있는 곳 찾거든요. 이 한국인이 따라가면은 한국인이 좀 와버리면은 이 일본인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한국인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근데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또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좋은 곳이다 하고 따라간다더라고요. 그럼 중국인들이 또 오면은 한국인이 또 안 간다더라고요. 오, 시끄러워서. 이 SNS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트위터 할 때는 굉장히 트위터 순수했는데 이 트위터가 어느 순간부터 좀 정치적 이용으로 좀 많이 되고 홍보 수단, 광고 자꾸 이런 것만 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좀 이제 다른 처음에 하던 사람들은 다른 거 없나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옮기거든요. 그쵸. 네. 지금 페이스북이 약간 그 초창기 트위터처럼 그렇게 변했거든요. 맞아요. 맨날 정치 이야기와 또 사회 불평, 불만, 맞아. 약간 좀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좀 가십거리 기사들. 뉴스, 기사들 이런 게 오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옮기는 지금 네. 맞아요. 분위기란 말입니다. 해보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 사람, 네. 모르는 사람인데 나와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의 삶도 지켜보고 내 삶과 좀 뭔가 이걸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약간 왜곡이 되면서 약간 그 이제 변태들과 또 젊은 여자 어린애들이 약간 그 무슨 그 뭐라고 합니까? 원조교제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막 올라오거든요. 아오. 막 그 조건 만남 같은 거 아, 이런 거 올라오고 네. 그래요? 예 인스타그램 가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그래요? 애들이 막 그 자기 그 신체 부위를 찍어서 올리고 어머나. 뭐 그런 걸 또 검색하면 또 여과 없이 나오거든요. 어머.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수위가 높은 그런 사진들도 막 공개돼요? 다 올라옵니다. 예. 어머. 그러니까 막 그 신음 소리 같은 것도 올라오고 어머.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얘는 좀 퀄리티가 좀 자꾸 나도 스스로 이게 묻어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보이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 애들이 또 보면니까 그렇게 또 막 만남도 가지고 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생겼던 그 순수한 의도와는 네.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도 누가 친구 추가를 하면은 음. 옛날에는 그거 보지 않고 다 받아줬거든요. 네. 다 받아주고 공개도 전체 공개로 돼 있었는데 네. 자꾸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맞아요. 공개도 친구 공개로 바꾸고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삭제를 하고 누가 친구 추가를 하면은 요즘 거의 잘 안 받아주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오히려 공감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장이 이제는 더 벽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느껴요. 이 같은 페이스북 아닌데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 생활을 정말 오래 했고 또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저는 그런 쪽을 본 적은 없고 박성민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막 약간 그 정치적인 글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 건 진짜 동감하는데 네. 이제 주로 뭐 글 같은 게 막 굉장히 자아도취적인 사진과 글이 올라온다든지 네. 근데 이렇게 원조 교제처럼 이런 건 진짜 사실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막 성적인 사진 이런 거는 네. 듣기만 하고 제 친구들에서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많이 보는 건 약간 자기 비하성 글 같은 거 네. 굉장히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부정적인. 힘드니까 이제 그런 위로받고 글 싶어서.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좀 약간 자기 노출이 좀 굉장히 심하고 막 자기 셀카들 많이 올리고 왜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하는 유형들 있잖아요. 맨날 먹방만 올리고 막 좋은 것만 올려서 막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사진만 올리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되게 이렇게 솔직하다라는 미명 아래 자기 비하적인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을 네. 보면서 저는 가장 조금 폐라고 해야 되나? 폐? 그냥 제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페이스북에서. 맞아요. 페이스북상에서도 자살 소동 벌린 사람들 저도 네. 여러 명 봤어요. 네. 절대 죽을 마음이 없죠. 네. 조용히 진짜 죽을 사람은 혼자 죽겠죠. 맞아. 근데 나 너무 힘들었고 이제 길을 떠나야겠다. 뭐 그런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나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심리학과 교수님 한 분은 그런 게시물을 발견하자마자 112에 신고해서 네.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예.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경찰이랑 거기를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스북 계정이 네. 이 돈 주고 이게 또 거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팔로워가 많아지면은 이걸 또 맞습니다. 팔고 네. 사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전 모르는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뭡니까 한때 뭐 젊은 애들이 페이스북에다 뭐 그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움하고 맞아요. 뭐 그 뭡니까 저 보복 운전하는 거 네. 이런 거를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좋아요나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좀 또라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런 사람에 비하면 피렘이겠지만 이제 친구가 저도 처음에 너무 뭘 몰라가지고 다 수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친구는 한 4,000명, 팔로워는 한 6,000명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니까 메시지로 어마어마하셔. 계속 뭐가 오냐면 광고 부탁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와요. 뭘 보낼 테니까 그냥 내가 이거 좋더라 하고 한번 게시물에 올려주면 안 되나. 사례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저는 철저히 다 거절했는데 친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탁을 할 때도 있어요. 그쵸. 어떡해요? 근데 저는 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절해요. 그러면 굉장히 막 원수처럼 섭섭해하죠. 생각하는 경우도 맞아. 있더라고요. 관계를 근데 망치고. 제가 그런 걸 뒤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건 내 글을 좋아해주는 팔로워들한테 정말 할 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보다 더 팔로워가 많은 사람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계정을 팔라 이런 제안이 그렇죠. 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뭐 블로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어디 블로거들이나 뭐 특히 파워 블로거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오죠. 아, 그러니까 블로그 인터넷에 팔아라. 예전에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무슨 물건을 하나 사야 되는데 네. 핸드폰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S7을 사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순수하게 애들이 막 내가 샀는데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런 글이 예전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블로거들한테 파워 블로거들한테 이 기업에서 그 홍보용으로 이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좀 좋게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뭔가를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글을 쓰기 때문에 다 이제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맞아요. 분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 예. 맞아, 지금 맞아. 페이스북도 지금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제안을 받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팔로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되게 좋더라. 이 화장품 써보니까 좋더라. 막 이러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불신하게 그렇죠. 돼요. 이 사람도 그런 제안이나 뭐 이득을 본 게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즐겁게 페이스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돼. 그리고 맞아. 저는 사실 그런 저한테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사실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퍼뜨릴 수 있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페이스북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페이스북의 그러니까 페이스북 SNS의 폐해라기보다 그냥 진짜로 그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이거를 더 즐거움을 느끼는지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친구가 뭐 몇 명 안 되더라도 팔로워가 하나도 없더라도 정말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이랑 즐겁게 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맞아요. 전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부러워요. 네.
그건 맞아요. 어느 순간 저는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을 되게 활발하게 하다가요. 갑자기 클릭도 하기 싫어진 순간이 왔어요. 그 아이콘 자체를 클릭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퇴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일 왜냐면 열심히 하더만. 보니까 에? 제일 열심히 하더만. 요즘에 이제 그게 바뀌어졌는데 그 전에는 최근에 올린 사진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네. 이런 여러분 얘기를 들어가서 들으면은 봐주세요. 진짜 더 너무 열심히 예뻐요.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하는 저랑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어요. 오늘 누가 더 여기에요. 스케줄이 많은지, 오늘 더 누가 스케줄이 누가 많은지. 더 바쁜지. 방송인들끼리 네, 그렇겠죠. 근데 그런 아니, 그럴 것들을 것 같아. 서로 보면서 제가 과시네 자기 과시.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목적이니까. 네, 마케팅 음. 차원에서 저도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뭔가 으스대고 나 일 많아, 나 스케줄 많아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겠다라고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하고 싶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방송을 이제 레귤러로 계속 매주 하다 보니까 이 방송하는 쪽에서는 너 요새 행사 많더라라는 얘기들이 네. 안 좋은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바쁘더라. 외부 행사 많이 하면 외부 행사 많이 방송에서 하더라? 잘 안 불러주죠. 네. 네. 약간 진성이냐 아니면은 네. 외부의 활동을 그렇죠. 많이 하느냐 뭐 네. 이런 거. 돈 많이 그런 벌더라? 단점이 또 있구나.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이 인식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구나. 모르게 내가 이 방송할 때 그 10분 전에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페이스북에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에 대한 이런 으스댄다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상대한테 보여지기 SNS를 하고 그럼요,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10분 전 생방송 10분 전에 올리는 SNS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승민 선배 같은 경우는 내 주변 연예인들이나 본인 사례 통해서 연예인들의 SNS 활동이 그 사람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던가요? 제가 볼 때 네. 이 사람의 이 성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사람의 성향인데 예전에 우리 SNS로 굉장히 또 많은 이슈가 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강예빈 씨 있잖아요. 네네. 얼짱 몸짱. 네. 강예빈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실제보다는 실제 그 모습보다는 그 사진빨이 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예빈 씨가 사진 올리면은 거기는 뭐 트위터 이런 데 보면 막 좋아요 막 몇만 개씩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막. 네. 딱 보면 뭐 그때 한창 여신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진만 올려도 막 이게 이슈가 되고 기사거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누굽니까 예전에 그 강병규 씨 네. 야구 선수 그분이나 예전에 이회수 선생님이나 네. 근데 보면은 오히려 SNS 때문에 좀 많은 좀 피를 본 분들 네, 소설가 공지영 씨도요. 안 해도 될 말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을 못 얻고 우리 비호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성격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보여주고 싶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본인의 글이 나오는데 개그맨 친구들은 보니까 좀 뭔가 이제 그 방송에서 못 느꼈던 거 SNS 상으로 좀 웃기고 싶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막 올리지 않습니까? 막 맞아요. 예, 그런 거 많이 하고 오히려 그 가수분들이 네. 나는 어차피 아이돌들은 그런 걸 이제 기획사에서 못하게 하니까 예, 못하는데 나이 드신 이제 가수분들 보면은 약간 그 정치적인 그런 느낌들을 글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 먼 데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예전에는 활동 많이 하다가 지금 활동이 좀 없으신 분들이 네. 뭔가 그 좀 사회에 좀 불만이 네.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네. 내가 방송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글들이 이제 은연적으로 이게 예. 표현이 되거든요. 막.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글들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참 보인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솔직해도 문제고. 맞아. 예. 너무 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해도- 사람은 또 인간미가 안 예, 꼴보기 느껴지고. 싫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적정 수위를 유지하면서 나의 외로움도 덜고 나의 홍보도 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 어렵죠. 어, 맞아요. 박상미 교수님도 그런 올릴 때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올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단기간에 친구가 많이 는 사례인데요. 왜 시작을 했냐면 저는 SNS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2012년에 싸이월드도요? 싸이월드는 진짜 우리 가족하고만 했어요. 예, 근데 가족하고만. 아예 이런 걸 정말 안 안 하시던 했어요. 분이시구나. 근데 독일 있으면서 너무 한국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한국말이 하고 싶어서 진짜 시작을 해서 제가 글을 올리니까 제 글을 열심히 읽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친구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저는 이 공간이 너무나 감사하는 게 글 쓰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쓴 글을 진짜 좋아해주고 읽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또 미혼모 협회랑 또 이제 교도소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도움 요청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착한 사람 진짜 많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봉사하고 싶은데 통로가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분들이 SNS 통해서 자원봉사 모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 미혼모 협회 사랑의 벽돌 쌓기 행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간만 빌려놨는데 거기에 모든 후원과 또 뭐 후원금도 오고 자원봉사 전부 페이스북에서 100% 그거 봤어요. 해결된.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날 굉장히. 너무 진짜 눈물 났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면 또 참 좋지 않은가 이 생각을 또 했지요. 한혜연 선생님은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에서 설문조사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결과 네. 어떻게 나왔나 너무 궁금했고 그 조사하실 때 또 제가 공유해서 제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맞아요.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 저한테 지금도 물어봐. 아니 그때 진짜 제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이제 논문 관련해서 제가 그 굉장히 제 설문 자체가 제가 SNS 관련 설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사용하는 특히 제가 페이스북 그 중심으로 논문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유저들에게만 그 설문을 돌려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렇게 설문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제 통계가 모이려면 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패친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두 분, 박상미 선생님과 임태주 시인님, 임태주 대표님에게 제가 딱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혼자 할 때는 한 90명 정도 했나? 근데 저 두 분에게 부탁을 한 순간 650명. 하루 반 만에 650명. 제 설문이 140문항 25분이 걸리는 정말 비인간적인 설문이었어요. 다들 재미로 들어갔다가 진짜 녹초가 돼서 나오는 그런 설문이었는데 그걸 650명이 응해주셔서 제가 진짜 참 좋은 결론에 이렇게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제 논문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가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SNS 상에 자기 노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학적 요인 때문에 이제 노출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설을 세웠던 요인은 자기애, 우리가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네. 자기애, 그리고 자기 감시성. 이제 이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념을과 자기 SNS 상의 자기 노출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그걸 알아보는 논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나르시시즘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SNS랑 많이 연결을 시켜요. 그거 셀카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셀카 네. 많이 찍고 늘 셀카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감시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그냥 쉽게 말해서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신경 쓰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비단 예쁘게 보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스케줄이 많게 보이는 거, 아이고야. 내가 행복하게 보이는 거. 하지만 자기 감시성은 또 높은 사람은 굉장히 장점도 많아요. 예를 네. 들어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시어머니 그리고 시이모님들, 시할머니들 그리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 이런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거 남들과의 관계에서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실제로 자기 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감시성이 낮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남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네. 말도 그냥 약간 그냥 이렇게 자기 맘대로 네.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뚝심 있게 자기 일을 쭉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아. 우승민 쌤 제가 볼 때 자기 감시성이 낮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름 신경 쓰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자, 그 제가 마시면은 완전 없어지거든요. 그 감시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 감시성이 낮은 분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제 자신이 자기 감시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제가 자유롭게 보이고 맞아. 저도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무슨 막 뭐 말을 자기 맘대로 한다고 해서 친구가 없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또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고 네.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살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같이 자기 감시성이 높은 사람이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우승민 선생님 그냥 오늘 처음 뵀지만 아니구나 저번에 이분이 두 번째구나 두 번째 뵀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자마자 자유로움이 확 네. 느껴지셔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논문을 할 때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와. 제가 큰 SNS에 아주 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죠 실제로. 와, 가장 큰 도움이다. 조사해보니까. 네. 그 결과는 제가 논문으로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라 그 네. 결과를 이렇게 대략. 공개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말하면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제가 공개할 느낀 수가 점은 없는데 뭐였나요? 그거 해보고 느낀 점. 일단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결론은 그 자기의 나르시시즘과 이 SNS 상의 자기 노출과의 관계가 그건 사실 이제 많은 논문이 있어요. 네. 이게 당연히 나르시시즘이 높으면 SNS 상의 자기 노출이 높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애라는 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는 특히 자기 애라는 건 좀 눈살 찌푸려지는 어떤 덕목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자기 애는 사실 그런 좀 그냥 나를 사랑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네.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내가 상처받기 힘들고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조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셀카를 많이 찍고 내 생활을 많이 공개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는 조금 오히려 나를 방어하고 싶고 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만약에 상처를 받을 거에 대한 좀 뒷감당이 안 되는 그게 좀 감당하기 힘든 오히려 마음이 약한 분들이 그런 좀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자,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예전에 한창 그 하두리 캠. 네. 네, 그거 유행할 때. 그게 뭐예요? 나 캠으로. 처음 들어. 옛날에 천리안 시절 네. 아닌가요? 이건? 컴퓨터에 와. 그 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화상 채팅. 질 진짜 안 화상 채팅 좋은 처음 거. 나왔을 때. 그때 그 하두리 너무 캠 오랜만에. 얼짱들이 있었어요. 막. 희미하게. 그러니까 그게 그쵸. 화질이 원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예쁘게 원조가 나오거든요. 그거거든. 강예빈 씨가 하두리 캠 얼짱 원조거든요. 나는 진짜 뭐 모른다. 처음 들었어, 오늘.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에 그 수많은 얼짱들이 있었지만 이 얼짱들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나타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 실물과 어. 그 캠빨의 사진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맞아. 그 예전에 갑자기 뭡니까? 막 찔리네. 동안 막 클럽이라는 무슨 케이블 방송이 있었거든요. 네. 동안 클럽. 어. 얼짱들, 인터넷 얼짱들 다 모아서 어.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 한번 출연을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녹화가 시작되는데 응? 그때 개그맨 김태현 씨가 네. MC였거든요. 네. 야 태현아 지금 이 녹화 시작하는데 얼짱들 어디 있노 하니까 형님 저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디? 저기 한 열몇 명 앉아있잖아요. 네. 아니 얼짱 어디 있냐고 막 얼짱 네. 그러니까, 저기 저 사람들입니다. 저기 무슨 얼짱이고 실제로 보니까 야 이 뭐지? 사진으로 보면은 이 무슨 만화 영화 있잖아요. 만화 뭐 들장미 소녀 캔디에 맞아. 무슨 뭐 캔디하고 뭐 안소니하고 이건데 맞아. 실제로 보니까 돌쇠하고 뭐 마당새 앉아 있고 막
야, 이 현실과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구나. 많이 커져. 저도 4년 전에 찍은 사진을 계속 그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해 오다가 제 스스로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때랑 나랑 지금 뭐 별로 안 다르지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야 이건 너무 사기다. 지금 너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승민 씨가 찍어주신 아래를 바라보고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현재의 사진으로 바꿨어요. 욕먹지 않으려고. 한복 회사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진짜 다남의 극치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진짜 사진. 너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도 예뻤어요. 현재의 모습.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